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시간입니다. 네, 해설의 김여원 구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1국과 2국이 끝이 났는데요. 1대1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서봉수 구단이 1승을 먼저 했습니다만 네. 장수영 구단이 이기면서 1대1 승부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3국이 되었는데요. 3국 오더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상주 꽃감은 김기현 선수가 네. 줄곧 나왔으니까요. 네. 예정이 되는데 KH 에너지에서는 두 선수가 각 장단점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고요.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3차전을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1국과 2국 1대1로 나눠 가졌어요. 특히 이 2국에서 서봉 선수와 조치훈 선수의 대국이 정말 재밌었죠. 자, 3국입니다. 김기현 선수가 나올 거 예상했고요. 부산 KH에너지는 강훈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강훈 선수는 지금 김기현 선수에게 대전 성적 6승 1패로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역시 대전성 상대 성적을 믿고 3장에 대고 나왔습니다. 네. 자, 3국입니다. 이 한 판으로 1차전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승부가 네. 근데 상당히 역시 나겠습니다. 마지막 3국이고 네. 팀의 승리를 결정짓는데요. 물론 대승부를 많이 펼쳐서 시니어리그 기사 선배님이시지만 이 단체전은 또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많은 분들이 이게 부담이 있는 이 한 판에서 과연 두 기사가 네. 어떤 바둑을 두느냐, 심리적 부담을 좀 덜어내는 쪽이 아무래도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 자, 제3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챔피언 결정전 1차전입니다. 3국 강훈 선수 대 김기현 선수, 부산 KH에너지 대 경북 상주곡감의 대결입니다. 자, 김기현 선수가 흑번을 잡았습니다. 부담스럽죠,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이 김기현 선수는 3국 마지막 승부를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또 게다가 또 3전 전승이고요. 검증된 선수지만 강훈 구단은 단체전에서 이런 최종국을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죠. 네. 자, 이 경험의 차이는 있지만요. 일단은 강훈 선수의 상대 전주 6승 1패는 무시할 수가 네. 없고요. 아마도 6승 1패 정도면 내가 이 기사를 만나면 네, 늘 기억이 좋았던 것 같다. 뭐 이 정도는 네. 생각이 날 거예요. 그렇죠. 네, 좀 뭐 이제 아주 많이 두어지는 전통적인 포석인데요. 이제 강훈 구단의 바둑은 굉장히 좀 끈질긴 바둑입니다. 서봉수 구단과 흡사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굉장히 좀 전투 성향인데 이 부분 접전이 굉장히 좀 탁월한 그런 바둑 위험을 구사하고요. 김기현 7단은 굉장히 빠른 기풍입니다. 실리를 빨리빨리 차지해서 타계를 하는 유형인데요. 네, 그리고요. 손도 빨라요. 네. 속기, 대표적인 속기 기사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이게 속기파 기사들은 굉장히 행동도 빠르고 네. 그런데 김기현 선수가 오늘 3장으로 이미 나오는 게 결정되어 있었는데 대국장에 양 팀을 통해서 제일 빨리 도착을 하셨거든요. 무려 1, 1시간 2장도 전에. 아닌데. 1시간 전에 너무 일찍 오셨고 제가 놀랐는데요. 그냥 성격이 항상 굉장히 빠르게 하는 성격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제 저와 단둘이 있다 보니까 이 김기현 7단까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 김기현 7단이 원래 경상도에서 출생을 하셨다 그래요. 네. 고향 고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주 꽃감이 이제 아무래도 경상도 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모로 애착도 가고 또 팀의 성적도 좀 좋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해 우승, 네. 이번 해도 결승에 올랐으니까요. 신이 나겠죠, 사실. 네. 김기현 7단은
보통 이제 저희가 프로가 될 때는 이 아마추어 시절부터 굉장히 성적을 빼어나게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김기현 7단은 그런 성적이 아마추어 때 성적이 거의 없으세요. 시니어 기사 리그 선배님 치고는요. 근데 92년에 입단을 했는데요. 굉장히 딱 대회 나온 것도 92년도에 나와서 당해 아마추어 시합을 싹쓸이를 했습니다. 우승을요. 어떻게 보면 조금 늦게 네. 바둑이 는 건가요? 근데 그전에는 두각을 못 나타내다가 시합을 나가진 않으셨다 그래요. 아. 이제 바둑이 두는 게 좋아서 아. 마음 편하게 그냥 바둑을 두는 것만 하는데 네. 예, 대회에 나간다든지 프로가 된다든지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92년도에 그냥 한번 친구 따라 대회 나왔다가 결국 우승을 하셨다 그래요. 뭐 덜컥 나오긴 했지만 덜컥 우승을 하긴 했지만 그 기재가 네. 정말 대단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의 최단 기간에 아마추어 대회를 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입단을 했는데요. 프로가 이제 되신 이후로도 굉장히 속기형 기전에서는 성적을 두고 나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제자들도 네. 키우기도 하고요. 네, 부산 KH에너지 강훈 선수와 경북 상주곡감의 김기현 선수입니다. 뭐 아무래도 입단 연도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통산 네. 성적이 다르죠. 952승. 이제 네. 48승 남았군요. 1000승을 향한 거지가요. 맞습니다. 좀 1000승을 넘은 기사가 우리나라에서도 1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20명이 안 넘는데요. 1000승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기록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기사들은 웬만큼 성적을 냈다고 해도 500승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강훈 군이 오랫동안 인류 기사로서 활동을 오랫동안 했다는 얘기죠. 자, 김기현 선수는 270승. 자, 시니어리그 통산 성적은 강훈 선수가 11승 13패. 네. 김기현 선수 14승 8패. 아주 좋네요, 성적이요. 네. 김기현 선수는 역시 석기형 기사이고 석기 기전에 성적이 유독 좋았는데 점점 시니어리그라든지 또 각종 대회가 점점 속기 시합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해가 갈수록 성적이 좀 좋아지는 아주 묘한 성적 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은 탐색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죠? 네. 자, 강훈 선수와 김기현 선수. 김기현 선수가 조금 공격형, 실리형 네. 뭐 이렇게 본다면 강훈 선수는 좀 느낌이 다르죠. 네, 좀 약간 도끼라고 보시면 되죠. 어떤 득점을 올리거나 상대를 때 베는 작업에서 한 방에 무너뜨리는 스타일이고 펀치가 세군요. 네, 김기현 선수는 수없이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는 스타일이에요. 가늘고 얇게 입히는데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김기현 선수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실리를 차지하겠죠. 지금 이게 걸침에서도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모양 보면 백이 상대의 실리를 뺏어가는 정석이 있어서 이런 식이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요. 백이 빠르게 실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는 이 한 칸 걸침 대신 날일자가 거의 대세인데 높게 뒀다는 얘기는 초반에 좀 천천히 가더라도 두텁게 둬서 한 방에 노리겠다는 의도로 보여지겠죠. 자, 강훈 선수와 김기현 선수 이 프로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훈 선수와 김기현 선수입니다. 자, 부산 KH에너지의 강훈 선수 1957년생, 김기현 선수는 59년생인데요. 입단 연도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네. 상대 전적에서 강훈 선수가 5승 1패로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역시 힘 있는 바둑에서 김기현 선수가 좀 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작년과 올해 시니어리그 성적을 보면 김기현 선수 쪽이 훨씬 성적이 좋습니다. 2017 시니어리그는 5승 7패, 5승 4패. 네. 두 대국자 이제 유니폼을 입고 왔는데 네. 보통 이 프로 기사들이요 노타이를 많이 하거든요. 네.
좀 갑갑하다 해서 네. 봐도 둘 땐 그런데 이 유니폼상으로 타이를 다 맸어요. 대부분 또 이제 각 팀마다 이제 노타이 팀이 있고 네. 타이를 매는 팀이 있는데 일단 결승에 대체로 좀 타이를 매는 쪽이 성적이 좀 좋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오늘도 따지면은 네, 내년에는 모든 팀이 타이를 매지 않을까. 사이버로도 이제 정식 타이는 아닌데 약간 약간 세미 타이 비슷한 형태의 복장을 착용을 했었거든요. 공교롭게도 상위에 오른 팀들은 대체로 타이를 맸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오늘 강훈 선수가 네, 늘었는데 이건 상대가 원래 실리형의 기사다 보니까 상대가 실리를 차지하는 거를 역으로 좀 막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모양이죠? 네. 보통은 이제 하나 더 이제 밀고 이런 데서 젖힐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늘어야 되고 왜냐면은 1선과 2선의 집이 늘어나는 거는 두 집밖에 안 돼서요. 이렇게 큰 집은 아닙니다. 흙이 이제 늘게 되면은 백은 이쪽으로 이제 붙여서 전단을 모색하는 게 정석인데 여기서 이제 많이 좀 백이 붙인 다음에 선택이 좀 달라집니다. 흙의 입장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쪽을 나와서 보면은 이렇게 둔 다음에 백은 벌리게 돼요. 흙은 막습니다. 그래서 좀 두텁게 전투형으로 가는 게 있고 네. 손을 빼는 게 있는데 김기현 선수는 바로 결핵을 네,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백이 벌립니다만 네, 벌려뒀네요. 자, 백이 이쪽으로 달려서 더 치열하게 두는 방법도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두면은 백은 이 다음 수가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쪽을 다가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다가갈 것인가. 여기서 기풍이 나오겠죠? 네. 아, 견실하게 네,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치웅구단과 서봉수구단 바둑을 보신 분들은 좀 이수가 그 바둑보다 여기를 이수를 보면은 좀 싱겁다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저건 상대의 의도대로 가는 네. 그런 느낌인가요? 네. 근데 김기현 선수도 손을 바로 뺐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상대가 여기로 왔다는 것은 백이 이렇게 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백은 공격 의사가 상대적으로 좀 없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따라두지 않고 바로 침입해서 전투형으로 이끌어갑니다. 바둑이라는 게 결국 처음에는 이 바둑 수를 보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도 고수가 되면 될수록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죠. 상대 의도를 파악해서 역으로 거스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여기서 백은 붙이는 게 일반적인 이쪽을 붙여두는 게 많이 두는 수법인데요. 또 바로 싸움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싸움은 백도 나쁘진 않아 보이죠? 왜냐면 귀를 차지하고 시작하고 이 축이? 모양에서 네. 당장은 축이 안 되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붙이는 게 지금 무난하고요. 흑은 요즘 응수타진일 수 있죠. 바로 싸움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 이런 데서 다음의 자리를 어디를 네. 둬야 될지가 상당히 어렵고요. 일단 여기서 흑은 응수타진입니다. 일단 이런 비중 있는 바둑을 둘 때는 일단 초반에는 좀 완만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처음부터 난타전을 펼치기에는 부담이 가죠. 호흡을 좀 길게 가는 바둑들이 많습니다. 네. 이 김기현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집에 민감하다.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바둑을 구사하는데요. 지금 흑이 어떻게 보면 좀 끝내기를 빨리 하는 건데. 그러게요. 어디를 쓸지는 사실 네. 어디로 활용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면 다음 수가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백은 호구 쳐서 살아야 됩니다. 백은요. 백은 여기 둬야 되는데 네. 흑이 지금 여기 빨리 두는 까닭이 여기를 지금 늘어두는 걸 선수로 하고 싶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안형으로도 좋고요. 네, 집이 나죠. 음. 그리고 만약에 손을 빼면은 들어가서 패가 됩니다. 상대를 어떻게 보면 콕 찌르는 수죠. 이거를 지금 바로 할 것인가? 바로 하지 않을 거면 흑은 이 교환을 꼭 지금 할 필요도 없고 약간 악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끊는 게 이 신경이 호구 자리, 쓰이죠. 예, 여기 당해서 그쪽도요. 급소 자리를 남기니까 굳이 안 해도 되죠. 왠지 여기 둔 거는 상대를 좀 콕콕 찔러 가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실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밀어뒀습니다. 자, 그 1국에서 이 네. 장수영 선수 대 백성호 선수가 바둑을 두었잖아요. 네. 도전 5강이었는데요. 네. 이 강훈 선수만이 우승을 한 적이 있었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조서 시대 때는 우승하기 쉽지 않죠. 서봉수단 벽을 뚫고 네, 맞아요. 도전자가 일단 먼저 되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또 만약 그렇게 돼도 조은영 구단을 번기로 이기긴 또 어려우니까요. 네. 근데 강훈 구단이 네, 그 시기 유일하게 김인- 바카스베에서 그렇죠. 네, 우승을 했습니다. 김인 구단을 꺾고 바카스베에서 우승을 한 적이 있다고 네, 합니다. 86년도죠. 네. 그러면 이제 김인 구단은 지금 이제 심판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네. 네, 또 강훈 구단에게는 굉장히 좀 고마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뭐 시간의 소비량이 다릅니다. 네. 자, 여기 자꾸 상대방이 압박을 해오는 건데요. 실리로 갈 거면은 백은 네, 이렇게 둬서 그냥 편안하게 갑니다. 무난한 진행입니다. 이렇게 되면. 네, 서로 실리를 그냥 가져가는 거고, 약간 전투를 한다면은 네, 백은 이쪽으로 와서 상대 좀 공격하겠죠. 근데 여기 두면은 아마 김기현 선수라면은 실리로 전환을 그렇죠.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자, 이런 식의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백은 이쪽에 벌림이 되죠. 반대로 김기현 선수가 이렇게 실리를 반대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백이 강원 구단이 고민하는 까닭은 공격형으로 가려면 지금은 전환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실리형으로 유지를 한다면은 그냥 이렇게 둬서 아까처럼 둘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큰 바둑에서는요, 네. 공격형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부도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이 나에게 익숙한 바둑은 전투라고 보면은 전투할 때 세력을 가져 있는지 유리하죠. 하긴 또 너무 네. 의식해서 자기만의 바둑을 네. 못 두는 것도 그르칠 네. 수가 있겠죠. 일단 뭐 백의 입장에서는 어디 작전의 이 선택권이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바둑에서 처음으로 지금 강원 구단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부분이죠. 네, 그러므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자, 네, 전환을 하네요. 혹시 이런 부분에서 항상 내가 나의 바둑을 두냐, 아니면 상대가 싫어하는 걸 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강훈 구단은 뭐 이런 판에서 나의 바둑을 안 두면 어디 가서 두냐, 이런 느낌이죠. 네. 후회가 되거든요. 내 그럼요. 바둑을 안 네. 두면요. 자, 전투파들은 역시 두터움을 선호합니다. 네. 효과를 봤습니다. 왠지 김기현 네. 선수는 예상한 대로 붙이고 2단 젖히는 걸 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백에게 전투도 허용하고 네. 실리도 뺏기니까 양쪽을 다 뺏기니까 흑의 입장에서 선택이 좀 내키진 않겠죠? 자, 오늘 바둑을 두고 나면요. 1차전이잖아요. 2차전은 바로 모레 이어지죠? 단기전은 역시 흔히 얘기하는 미치는 선수가 나와야 됩니다. 네, 맞아요. 지금까지 이제 보면 그동안은 이제 상주곡감에 이 김기현 선수가 좀 미친 선수가 됐는데요.
KH 에너지에서도 이제 그런 선수가 나와야 되겠죠. 네, 좀 고민이 되는 자리입니다. 흑의 입장에서도 그래서 체제를 좀 변환할 수 있죠. 실리 바둑과 이 두터운 바둑을 전환할 수 있는 서로 간에 좀 기로에 서 있으니까 백은 선택을 했어요. 난 세력 바둑을 두겠다, 두터운 바둑을 두겠다 선택을 했으니까 김기현 선수가 이제 고를 차례입니다. 이 김기현 선수는 이 속기가 굉장히 능한데 네. 인터넷 대국에서 더 유명하다고. 아, 그래요? 더 유명합니다. 오. 가장 이제 저희 프로세계에서도 굉장히 이게 흔히 요즘 유행어로 실화냐 이런 게 있는데 하나 뭐냐면 그 5일 동안에 아. 네, 5일 동안에 김기현 선수가 네, 800판을 뒀다고 하거든요. 그럼 하루에 160판. 네, 이게 실화냐라는 거죠. 네. 근데 실화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그건 기록으로 다 남아 있어서 아, 네네. 네, 그게 맞다고 하는데 제가 김기현 칠단에게 물어봤더니 한 20여 년 전쯤의 일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맞게 만난다는 네, 거네요? 근데 이제 일이 있어서 이제 추석 연휴 때 5일 동안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가족들은 이제 집으로 이제 가고 시골로 가고요. 이제 일이 남아 있는 김기현 칠단은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혼자 있으니까 할 게 없어서 이제 바둑을 둘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5일 동안에 바둑을 뒀는데 중국애랑 그렇게 많이 뒀다 그래요. 근데 중국에 그 친구가 프로인 것 같은데 초석기로 꽁짝이 그렇게 잘 맞았다. 엄청나게 초석기로 뒀으니 800판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김기현 칠단도 지금은 이제 못하지만 나도 내가 했다는 게 신기하지만 그걸 상대해준 그 친구도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 친구도. 다시 만나보고 싶다고. 네. 네. 근데 그거 아니어도 어쨌든 80시간 동안 대구를 하신 거니까 800판 둔 거니까 엄청난 속기파에다가 그냥 그 속기에다가 잠도 잘 안 주무신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실제로 근데 그 기록상에 다 남아 있어서 그거는 뭐 다 실화라고 합니다. 네. 아, 나를 네. 따로 두었어요. 네. 보통 잘 나오는 수는 아닌데요. 네. 상대 근데 이런 부분이요. 이 사람인지라 내가 바둑을 두기 바로 전에 어떤 바둑을 봤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근데 아무래도 1구에서 음. 조치훈 구단과 서봉수 구단의 바둑을 봤겠죠. 상대의 네. 의도에 거스르는 수. 네, 끝없이 거스르는 그런 류의 내용을 보면은 뭔가 그 직후 바둑을 두게 되면은 아무래도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자, 저기서 저렇게 마늘무로 붙이는 수 네. 많이 나오는 수인데요. 네, 모양은 정리하는 맥이죠. 자, 여기서 그 백이 손을 빼게 되면은 손을 빼는 건 뭐 가장 무난하고요. 여기를 둬서 형태가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호구 자리가 되면은 모양이 쉽게 안정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흑은 요 다음에 노리는 게 여기를 다가갔을 때 백이 만약에 손을 빼면은 손을 뺀다고 보면은 틀어맞거나 또 공격이 연달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노리고 있는 거죠. 자, 백이 두 칸 벌린 건 백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별로 없습니다. 자, 지금 보통 이런 쪽에 돌이 오면은 항상 이 바둑 팬분들도 3-3 들어오는 거 껄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껄끄러운 건 프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흑은 이제 지키면은 무난하긴 한데 백이 이걸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백이 선공을 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지금. 그래요. 그러면은 저쪽에 약점이 남아있긴 하잖아요. 네, 이쪽은 뭐 좀 어느 정도 쉽게 처리해야 되겠죠. 근데 이 자리가 왜 두고 싶냐면은 백의 입장에서 호구 자리를 한 번 더 때리게 되면은 다시 공격이 가능해지죠. 나가는 길에 이게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 자리에도 백이 두게 되면은 전체가 역시 한 집밖에 안 납니다. 네, 그래서
이쪽을 흙이 빨리 좀 왔습니다. 네. 대신 3-3에 대한 좀 약점은 남아있죠. 네, 챔피언 결정전 3국입니다. 강훈 선수 대 김기현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 1차전 3국입니다. 강훈 선수 대 김기현 선수입니다. 두 대국자 모두 아주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1차전을 가져가는 팀은요, 아무래도 유리한 고지에 있잖아요. 네. 이 단기전에서 네. 1차전을 먼저 이제 가져간 팀이 유리하다는 건 다 아는데, 이제 프로야구나 이런 데서 통계를 내보면은 87%의 승률을 가져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바둑은 제가 보면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최소한 5할 이상은 무조건 넘겠죠. 자, 지금 흙이 다가가고 백은 역시 막히면 부담스럽습니다. 이쪽을 뺏겨서 막히면 부담되기 때문에 나왔고, 흙도 역시 안정감 있게 두네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제 들여다봤을 때 저럴 때가 이제 조금 고민이 네. 돼요. 흑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될지. 네. 일단은 있는 수가 제일 일감이죠. 수가 있는 제일 것. 일감이죠. 네. 또 어떤 수들이 있을까요? 뭐 넘는 수도 있고요. 아,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네. 예전에는 이런 데서는 고민하지 말고 이어라라고 했는데 알파고 바둑을 봤더니 의외로 넘는 바둑이 좀 많다고 해서 근데 다만 지금은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흑 입장에서 이렇게 넘는 것은 이쪽에 막혔을 때 이게 좀 잡히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있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제 알파고가 이제 아무래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프로들의 바둑에서도요, 이 알파고의 수법을 좀 추종한다고 해야 될까요? 알파고 수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역시 10대 기사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또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네. 물어보면은 심정적으로는 알파고가 맞다. 근데 다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쪽이 경향이 강하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40대부터는 뭐 알파고가 이기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좀 거부하는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30대인데 거부하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어떤 물결이 왔을 때 받아들이는 게 역시 좀 세대별로 다르구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맞아요. 하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해설하는 입장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시니어리그에서는요, 알파고의 수법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네. KB리그에서는 정말 많이 나와요. 네, 그렇죠. 저는 오히려 창의적으로 볼 네. 때는 시니어리그 같이 이런 자기만의 바둑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30대 입니다. 개성이라는 네. 게 중요하죠. 네. 자, 지금 백이 쪼리에 붙였는데 네. 흙이 손을 뺐습니다. 음. 네. 이거는 지금 아주 특수한 상황인데요. 보통은 젖혀야 되는데 흙은 항상 이쪽이 다 선수입니다. 그렇죠. 사활 때문에. 네, 맞아요. 네, 손을 만약에 이제 빼면은 단수치고 젖혀서 흔히는 오궁의 모양이 돼서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느는 게 선수이다 보니까 이 백은 잡히지가 않군요, 저 잡을 수가 없어요. 모두 연결되니까. 그래서 흙은 편하게 손을 뺀 겁니다. 그렇다면 백도 붙인 수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백 입장에서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백은 이 돌이 일단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 돌은 뭐 공격한다기보다는 나가는 행마법의 하나라고 봐야겠죠. 젖히면 늘어서 보통 이을 때 나가니까요.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흙이 탈출로를 미리 마련한 겁니다. 자, 항상 이 한 판
중요한 한 판에서는 두텁게 두는 게 낫다. 그런 좀 속설이 있는데 이 김기현 7단 역시 그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봐도 그냥 두텁게 두고 있어요. 굳이 지금 둘 필요는 없고 또 집으로도 약간 손해입니다. 백돌이 오게 되면은 이쪽으로 돌이 또 나가는 네, 수가 있으니까 네네. 약간 손해인데 지금 이 한 판 비중이 큰 판에서는 두텁게 두는 게 승률이 좋다. 예, 경험적으로 이미 좀 파악하고 있는 그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수법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지금은 팽팽 아직 서로 간에 실수가 나온 게 하나도 없어서 지금 팽팽합니다. 굳이 좀 포인트를 잡자면 흙은 어쨌든 누군가 먼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덤의 위력이 커진다는 거는 당연한 이치고요. 싸움을 거는 게 흙이 여기를 언제 거냐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백이 쪽에 돌이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귀도 약해지죠? 네, 흙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백이 오게 되면은 그냥 지켜서 그냥 안전하게 서로 가느냐, 긴 바둑으로 가는 거죠. 아니면은 여기 새를 만들어서 지금 싸움을 하느냐. 두 선수의 시선은 우측으로 쏠려 있다고 봐야겠죠. 강훈 선수가 이제 상대 심리를 읽어가는 게 중요한데 상대가 싸울 거다 예상한다면은 그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밀고 나오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싸울 때 백돌이 있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근데 상대는 절대 여기 안 둘 거다. 그러면은 당연히 실리로 가는 게 유리하고요. 자, 상대 다음수가 뭘까 고민을 하는 거죠. 네, 상대는 젖혀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는 되게 심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금까지 김기현 선수가 두었던 수법들이 싸움을 걸거나 혹은 좀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그런 수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강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런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선수의 바둑을 보면요, 되게 뭐라 그럴까요? 좀 효율이 높고 네. 현명한 바둑을 두는다고 네. 생각이 들어요. 막 뭐 모양에 구애받기보다는 집으로 확실한 바둑들을 많이 네. 뒀거든요. 네. 날짜 쉬었어요. 강호단이 역시 선택이 맞았네요. 여기를 싸움을 걸어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실리로 바꿨는데, 자, 역시 안 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강호구단 입장에서는 이쪽을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속 편하죠. 집으로도 큰 자리죠. 네. 일단 네, 나갑니까? 좀 뾰족하게. 네. 뾰족한 바둑을 보고 왔기 때문에. 뾰족한 바둑에 아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네. 지금 역시 인류들의 바둑을 봤더니 다들 뾰족하구나. 그러면 나도 좀 그래야겠다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지금은 글쎄요, 흙이 일단 처음에 주도권 행사를 안 했어요. 흙은 항상 처음에 장점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건데. 뭐 네. 오늘 작전 확실한데요. 네, 일단 길게 가는 거죠. 그리고 집보다는 네. 뭐 두터움을 좀 선호합니다. 결국 승부는 후반에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시니어리그의 바둑들을 역시 보면은 중후반에 승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죠. 네. 네, 그럴 경우에는 두터운 쪽이 낫다라는 거고요. 김기현 칠단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성적이 잘 나지 않았는데 성적이 이제 조금 성적이 좋아진 게 기풍을 바꾸고 나서부터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풍을 어떻게 바꾼 거죠? 극단적인 실리 취향에서 네. 지금처럼 이게 아, 좀 유연하고 천천히 참는 바둑을 구사했을 때 승률이 훨씬 더 좋아졌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봤던 거는 극단적인 실리 바둑을 봤었거든요. 네, 예전에 그런 인상이 저도 많이 남았죠. 네네. 근데 실리 바둑보다는 어떤 이제 속기 바둑에 맞는 형으로, 장구 바둑에서는 실리파로 둬도 맞습니다만, 이 속기 바둑에서는 바둑이 너무 이렇게 엷어지면 한 방에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 부분을 좀 보완했더니 성적이 굉장히 좋아지더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김기현 칠단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느낀 거는 끝없이 노력을 하시는구나. 굉장히 개인적으로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에 백의한수. 그런데요, 이제 저 상변을요, 계속 방치하다가는 네. 어느 순간 조금 답답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백도 바둑이라는 게 끝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만, 흙이 이렇게 벽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흙이 노리는 게 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흙은 이쪽을 들어가서 연결하면 늡니다. 형태상으로 백이 살 수는 있는데 이쪽으로 콕 찔렀을 때 잊질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치중하면 수가 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보완을 하러 갔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보완을 한다라고 하면요, 그냥 안에서 편하게 사는 유형이 있고 끌고 나가서 상대를 괴롭히면서 사는 유형이 있어요. 계속 상대의 흠집을 네. 내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강훈구단은 끌고 나간 거죠, 일단. 네. 일단 버렸습니다. 자, 이 버린 거는 이제 약간 변화를 주는 건데요. 여기를 백이 잡으면 이쪽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다가가서 이 돌이 이제 하나, 둘, 세 집밖에 안 나니까 한 번에 살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공격으로 이제 바로 두텁게 뒀으니까 공격을 전환하겠죠. 네. 그 자리도 좋은 네. 자리네요. 자, 여기서도 이제 백이 두 가지 선택이에요. 여기 그냥 살려고 하면은 여기 틀어 막힙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벽이 되죠. 당장은 집이 안 돼도 뭔가 네. 이제 뭔가 검은 가루들이 많이 뿌려져 그렇습니다. 있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사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는데, 나가면은 이렇게 둬서 이제 끌고 나가는 형인데, 이럴 때 이제 뭐가 맞냐 혹은 어느 쪽을 선택할까라고 했을 때 그 전에 강원구단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일단 중요 열쇠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김기현 선수는 강훈 선수는 안에서 살지 않는 유형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강원구단도 고민이 되죠. 나가면은 일단은 좀 시원시원하긴 한데 자체로는 이제 못 살아 있게 되고요. 안에서 살면 확실하긴 한데 중앙이 막히면서 바둑이 좀 시커매지죠. 자, 이런 부분은 좀 뭐가 맞다, 이게 틀리다 판단은 좀 어렵습니다. 자, 백의 선택은 어느 쪽일까요? 지금은 뭐 손에 빼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네. 이게 틀어 막히더라도 일단 아프기도 하고. 뭐 가장 평범한 진행은 한 칸 뛰는 네. 것일 텐데요. 일단 한 칸 띄어야지 뭔가 이후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쪽을 모양을 지을 수도 있고요. 씹었나요? 저기도 생각은 했었는데요. 한 칸과 흡사함이죠. 네. 어쨌든 바깥으로 나왔네요. 네. 근데 지금 치받는 것은 제가 보니까 치받을 때 흙이 여기를 두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네요. 왜냐면 잊질 않고 여기를 때리게 되었고 초점을 잡더라도 잡으면 이런 식이 되면은 먹여치고 이건 뭔가 네, 당한 때리면은, 느낌이죠. 다 전체적으로 이런 식의 모양이 되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급소 자리를 흙이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나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뭐 백이 좀 잘 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바둑에서 일단은 백이 나쁜 바둑은 아닙니다만 흑은 항상 먼저 두기 때문에 나쁘다고 해도 그 차이는 너무 미미합니다. 백의 입장에서 한번 여기서 쫙 한번 달려보고 싶은 욕심이 나는데 어디로 달리나요? 네, 실리로 달리는 게 여기입니다. 네네. 자, 그쪽을 두면 네. 하변도 늘고요. 뭔가 네. 우하기 쪽도 맛이 그렇죠. 생겨나죠. 다음에 또 침입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이쪽을 이제 뺏기게 되면 반대로 이번에는 집도 커지지만 네. 네, 이쪽에 들어갔을 때 모양이 폭파되면서 이제 미생마가 되니까요. 지금 흑도 여기 차분하게 지켜나왔고 백이 약간 여유가 생겼어요. 아, 네. 붙여갑니까? 하변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저 치면 하나 끊어서 상대를 일단 흠집을 만들고요. 단수 치면은 잡히니까 늘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좀 빠져나온 다음에 손을 빼거나 다시 들어가거나 선택의 폭이 있죠. 보시면 약간 백이 손해입니다만 여기 돌이 있기 때문에 큰 모양은 되지 않습니다. 선수를 잡기 위한 수법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좀 김기현 선수도 뭔가 그냥 계속 편하게만 두긴 좀 이상하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샌가 백에게 집 부족, 네. 또 덤을 부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네. 힘을 비축했으니 언젠가는 좀 파워를 뽐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젖혀갑니까? 일단 젖히고요. 지금 흙이 아무래도 약간씩 느슨하게 뒀기 때문에 좀 바둑의 집의 모양만 놓고 보면은 흙 100도 25집, 흙도 약 25집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무난하게 흘러가면은 덤이 약간 부담스러운 바둑입니다. 즉 뭔가 두 텀을 활용해서 중앙에서 싸움을 하거나 뭐 하변 쪽을 손을 빼거나, 자, 손을 뺀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왜냐면 붙여서 뒀다는 얘기는 이기게 되면은 네. 그건 무조건 손을 빼겠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냥 백에 의도를 거스른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면 지금 흙이 먼저 이쪽으로 손을 빼야 가는 거죠. 되네요. 네. 근데 다만 끊기면 좀 괴롭죠, 형태가. 네, 흙이 편하진 않습니다. 아까 그 의도를 거스른다는 것, 네. 상대의 의도대로 두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면 손을 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오늘- 무작정 손 빼면 네. 저는요, 어느 순간 손 뺐네요. 네. 근데 다른 쪽으로, 그쪽을 네네. 둡니까? 어차피 지금 아래쪽에 쳐들어가는 것을 노리기는 좀 어렵다 보는 거죠. 네. 자, 상대를 자꾸 이제 굳게 만드는데, 자, 여기까지 선수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콕 다가가면은 이 돌을 좀 공격적으로 노리는 거고, 반대로 이쪽을 호구 치게 되면 세력형인데요. 네. 글쎄요, 어떤가요? 자,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는요. 그러니까 이 수는 사실 전투를 유도하는 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 이쪽을 끊어서 둘 수가 있는데요. 네. 늘고 단수 치면 나올 때 이게 지금 여기에 도 놔야지 축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군요. 그렇네요. 근데 다만 지금 흑의 작전이 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실리로 보선 해플 수도 있겠어요. 네, 좀 과격할 수 있어요 지금. 좀 이쪽이 모두 다 선수로 듣는다는 얘기는 글쎄요, 백의 입장에서 푹 들어갔을 때 싸움이 흑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방면이 다 선수가 되면서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게 다 벽이 쳐져 있거든요. 네. 늘어서 네. 됩니다. 자, 저 한 점을 움직일 수 있냐 없냐 뭐 물어보는 거죠. 흑은 움직이겠죠. 지금 이거를 버릴 거면은 이런 거 악수 교환이 네, 되나요? 할 이유도 없고
뭐 여기도 지금 굳이 둘 이유가 없죠. 다른 식이 살 거면 이쪽을 막아야지 삽니다. 네, 밀고 나와서 싸움이 됐고요. 바로 이런 싸움을 위해서 실리 부족을 감수하고 세를 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드디어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단은 이 부산 KH 에너지 대 경북 산주 곶감, 뭐 검토실의 분위기도 화끈할 네. 것 같아요. 네. 뭐 주장을 중심으로 이제 검토실의 분위기가 형성이 될 텐데요. 서봉수 선수와 조치훈 선수겠죠. 자, 드디어 이제 참고만 있던 김기현 선수가 칼을 뽑아 네.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서 5수 정도 행마가 중요한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흙의 다음 수가 아주 어렵습니다. 아, 느낌이 옵니다. 원래는 한 칸 뛰는 네, 거잖아요. 한 칸 뛰는데 네. 네, 좀 보실까요? 네, 빈 아, 생각. 역시 그쪽을 두네요. 한 칸을 뛰게 되면은 네. 흙의 입장에서 백이 붙이는 수가 선수가 자, 됩니다. 붙이면 만약에 늘게 되면요. 네, 늘게 되면은 이 쌍님의 아, 맥을 이용해서 그렇네요. 이게 잡히는데요. 네네.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최강의 수인데 이런 빈 생각으로 행마한다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한국형인 거죠. 일본으로서는 상상도 네. 못하는. 네. 어떤 뭐 맞고 틀리고 떠나서 네네. 이런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일단 백이 또 이쪽을 차지해서 여기 형태를 보시면 이제 호구 자리 두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은 또 안형이 별로 없습니다. 네. 원래 저런 자리가 좀 세력이 되어야 좋은 자리인데 저것은 흠집이 되면 안 네. 되거든요. 여기 이었다는 얘기는 좀 더 강원 구단 입장에서는 좀 웅대한 구상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네. 자, 강원 선수는 1분 남았습니다. 자, 김기현 선수가 지금까지 항상 큰 승부에서 보여줬던 거는 일단 처음에는 두텁게 두고 싸움이 벌어지면 서로 시간이 소진됐을 때 실수를 바둑이 좀 두텁지 않은 쪽이 실수가 나왔을 때 타격이 훨씬 크더라. 그러므로 초반에 좀 불리해도 두텁게 두는 게 이쪽에 승리 공식인데 자, 지금까지는 역시 그 공식대로 도왔습니다. 강호 선수는 지금 형세를 이제 어떻게 볼지. 뭐 김기현 선수는 내가 좀 짜온 모범 답안에 가깝게 좀 두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백이 안에서 살 수는 있죠. 안에서 살 수는 있지만 지금은 끌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더욱더 있는 게 흙은 지금 노리는 게 이쪽을 차단한 다음에 이 돌에 대한 공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차단했어요. 네, 차단도 차단이고 뭔가 흑돌도 연결을 네. 하는 그 그렇습니다. 느낌이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백이 간다라고 보면은 네, 여기 나갈 때 흙은 계속 쫓아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돌이 있어야지만 흙이 얇은 부분을 더 세게 노릴 수가 있겠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2017 한국기안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 3국입니다. 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